안녕하십니까. 트럼펫 연주 이철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슬러 연습 중에 립슬러 연습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49페이지에 29번과 30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앞서 이제 립슬러를 총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펫에 있어서의 이 립슬러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목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고음키나 다른 어떤 악기 자체의 어떤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그 줄의 길이나 어떤 공간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서 음이 이동하게 됩니다. 현악기도 마찬가지죠. 현악기도 같은 줄에서 줄의 길이가 짧아지고 또 길어짐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결정되죠. 물론 이 근간악기 트럼펫, 이 트럼펫도 관의 길이에 의해서 음의 높낮이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은 목관악기, 현악기에 와 달리 트럼펫은 배음악기이기 때문에 같은 관의 길이에서도 여러 음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슬러 연습, 특히 립슬러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펫 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트럼펫에 수많은 교체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 슬러 연습 중에서도 립슬러 연습에 관한 교체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어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과 자, 그리고 목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물고 부는 악기이기 때문에 좀 용이합니다. 그 슬러 연습 자체가 굉장히 좀 용이합니다. 왜 그러면 물고 부르기 때문에 공기를 계속 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용이한 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간악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슷한 큰 악기보다는 작은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대고 부는 악기이기 때문에 공기를 계속 풀어 넣어주면서 연주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특히 슬러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슬러 연습 중에서도 이 립슬러 연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꼭 거쳐가야지만 하는 그런 과정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9번과 30번을 제가 잠깐 풀어드리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았는데요. 앞에 연습과 거의 일맥상통한 연습입니다. 단지 조금 다르다면은 립슬러와 텅킹을 좀 섞어놨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첫째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립체인지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립체인지를 하지 말라는 거는, 자, 우리가 한 번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자, 같은 관의 길인데 음이 왜 바뀌겠습니까? 자, 그거는 부는 사람의 어떤 몸의 상태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율적으로 공기를 들어 마셔서 내보내기까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예, 바로 이 혀입니다, 혀. 예. 혀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위치에서 발음하냐에 따라서 입안의 공간을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 콜라병에다가 물을 다른 양의 물을 채워놓고 불면은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죠. 자,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병 속의 공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입안에 혀와 입천장 사이에 그 공간이 다르면 다른 음들이 나겠죠. 크면은 저음이 나고 좁으면은 고음이 나겠죠. 자, 그런 원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립체인지를 하지 말라는 뜻은 뭔가 하면요. 공기가 나오는 구멍, 입술에서 공기가 나오는 구멍, 그 구멍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은 소리가 눌려버리겠죠. 그리고 아주 저음에서는 소리가 퍼져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은 공기를 계속 풀어내고 있고 입 안에 혀가 바람을 내서 음의 높낮이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 말씀드렸지만은 노래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은 아나 이로 이렇게 말이죠. 아야 아야 아이 아야 아야 아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물론 실제 악기를 연주할 때는 우리가 말할 때처럼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예. 자, 이렇게 발음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입안에 혀가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이 립슬러나 슬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뒤에 가시다 보면 슬러 나오다가 턴킹이 나옵니다. 이게 턴킹 이 부분에서도 턴킹을 일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앞에 슬러 할 때의 투나 뒤에 턴킹이 연속되는 투투투투투투 이 부분이나 똑같은 발음에 턴킹이 되어서 그런 음들을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뭐 다른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특히 립슬러 같은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일반 슬러는 좀 되시는데 립슬러는 잘 안 된다. 물론 전공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자, 그거는 상하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혀를 이용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하면은 상하 운동이 되죠. 이제 당연히 뭐 발음을 이용하면은 상하 운동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자, 이걸 못 해주기 때문에 근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슬러가 되신 분들이 있긴 있으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자,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슬러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왜 제가 상하 운동의 혀를 해야 돼서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립슬러나 경음하에서 쉐이크를 하시려면은 상하 그리고 혀를 이용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입술이나 안면 근육을 이용해서 좌우 운동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예, 이 립슬러가 나왔을 때는 쉐이크나 립슬러가 나왔을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생겨 먹은 우리가 보통 여기에 턱관절이 이렇게 쉽도록 돼 있죠. 아래 위로 쉽도록 돼 있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좌우로 한다. 그러세요. 자,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걸,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슬러는 가능할지 모르나, 립슬러나, 립트릴이나, 안 그러면은 쉐이크, 이런 걸 간다면은 굉장히, 소모적이죠. 예. 아마 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자, 앞에하고 특별히 큰 내용은 다른 건 없고요. 자, 30분 한번 보시면은 30분도 뭐 앞에 그 29분하고 30분이 앞에 그 뭐 좀 섞어놨는 그런 건데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죠. 립슬러 가고 다시 구조적으로 보면은 립슬러 가고 그 다음에 가 포지션으로 다시 립슬러 가고 다시 또 립슬러 가고 또 가 포지션으로 또 립슬러 가고 뭐 대충 이런 형식인데요. 크게 앞에 가고 다를 건 없습니다. 자, 이 뭐 형태가 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 립슬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말씀드리면요. 이 립슬 연습은 단순하게 혀를 대지 않고 소리를 내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잡지 마시고요. 이 연습은 무엇이냐? 입안에 혀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내가 움직여서 소리를 전환시켜 주느냐. 자, 관의 길이는 똑같은데 혀의 움직임에서 휘파람하고 똑같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혀만 움직였을 뿐인데 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배음악기, 모든 배음악기입니다. 뭐, 호른이나 트럼펫이나, 뭐, 트럼보이나, 금관악기. 자, 이 배음악기에서는 같은 관의 길이에서 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혀나 입안의 공간이 변화할 때 어떤 운동을 해줘야 되느냐? 자, 발음을 이용해서 상하 운동을 해줘서 공기를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공기가 나오는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죠. 공기가 나오는 입술 이 부분, 공기가 나오는 이 부분요, 입술 이 부분, 정중앙 부분, 이 부분을 닫았다 열었다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내지 앞면 근육을 좌우로 움직여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슬러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립슬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연습하시면은 앞에 거하고 크게 뭐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립슬러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악기를 부르면서 느꼈던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주법이 잘못된 경우, 이 마우스피스 위치나 이 비율이 잘못돼가지고 그걸 계속 고집하시면서 부시는 분들, 예, 절대로 크게 늘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잘 되지도 않고. 자, 그리고 그런 경우 하나 있고요. 주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립슬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안의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입술에 공기가 나오는 공간이나 안면 근육을 좌우로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 이 분들도 가장 이 두 가지 케이스, 주법이 잘못됐거나 주법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러를 잘 못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악기가 늘지 않는 케이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연습입니다. 주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주법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러 연습이 잘못된 방법을 하고 계셔서 안 넣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예, 입안의 공간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악기를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노래할 때 굉장히 우리가 노래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래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부담 없이 그냥 노래하잖아요. 예, 없는 때만 맞으면은. 자, 그것처럼 악기 불 때 혀가 편안하게 움직여서 음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입술에 무리가 적고 내가 적은 호흡량으로 가지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악기를 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공기가 나오는 구멍, 이 입술 구멍을 넣었다 다 다시고 안면 근육을 좌우로 당기셔가지고 하시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좋은 주법을 갖고 계시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큰 발전성이 없습니다. 예. 제가 했던 수업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